자, 지난 4월 30일까지 우리나라 197개 대학이 대교협에다가 2028학년도 대입 전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대교협 홈페이지 5월 1일부터 들어가면은 대학별로 전형 요강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22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에 2028 대입이 3년 전에 예고되었을 때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신입생들을 선발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이 힘들어요. 학생도 학부모님들도. 보통 우리가 이제 육상에 비유하자면 단거리는 전력 질주하고 짧게 끝나잖아요. 근데 마라톤 같은 장거리는 천천히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단점을 두 개를 합해 놓은 거예요. 마라톤을 전력 질주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구력이 많이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일단 지금 고3, 지금 마지막 입시, 누군 세기말 입시라고 하는데, 그 치르는 학생들과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될 부분이, 요 부분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항상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수능을 치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좀 많이 달라져요. 요게 달라지는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입시는 수시 전형 일정이 9월 둘째 주 5일 중에 한 대학당 최소 3일 이상은 접수 기간을 두어라. 그래서 보통 서울대랑 연구대는 월, 화, 수 이렇게 접수 기간을 설정을 하고요. 대학 자율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존재하는 대학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하위권으로 가면 수목금 이렇게 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그동안에 많이 불만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항상 9월 첫째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평가원 모의고사를 봐요. 이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고3과 N수생이 같이 보는 모의고사고, 그래서 고3들이 3월, 5월 교육청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7월 교육청까지 볼 때도 등급이나 점수가 괜찮게 나와요. 근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이 N수생하고 같이 붙거든요. 그때는 등급이 한 등급씩 주저앉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N수생과 같이 볼 수 있는 모의고사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요거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항상 접수 기간이 해오던 요런 루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28 때는 그런 좀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겠다라고 그래서 이 9월 첫째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봤던 모의고사를 8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수요일로 땡기고, 그 다음에 접수 기간을 2주 뒤로 미뤘어요. 그러면 요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모의고사 보고 성적표 배분까지 보통 3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과거에는 지금 고3까지는 요때 평가원 모의고사를 가지고 입시 사이트를 막 들어가요. 이러저런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채점한 가채점 결과로 나의 원점수가 100분이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약간 추정하고, 그러면 내가 올 수능도 어느 과목은 몇 등급 정도 나오겠다라는 걸 가지고 수시 지원을 합니다. 왜냐면 대학들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 요건을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2028로 가면은 성적표 배부하고 다음 주에 접수를 할 수 있어서 요때는 약간 어림짐작으로 지원을 한다면 요때는 어느 정도 나온 걸 가지고 충분히 한숨을 쉰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수 기간을 좀 줄였어요. 온라인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대학들이 전형하는 기간이 지금보다 한 열흘 정도 짧아진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조금 하드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대학들이 너무 길게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학생부를 꼼꼼히 봐주는 건 아니면서도 괜히 길게 가고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대학 합격증을 받는 순간까지는 대학이 갑입니다. 그 현실을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 선발 체계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이제 2028부터 조금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면접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는 수시, 교과나 종합 중에 면접 없이 서류로만 최종 발표하는 전형이 있었다면 이제는 면접을 많이 강화하는 분위기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학교 저 학교 1등급이 똑같은 1등급은 아닐 거다. 대학들도 거기에 대한 자체 변별력을 갖고자 하는 자구책으로 우리가 직접 물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면접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률 용어로 그게 질문이 될지 신문이 될지 어떤 학생들에겐 고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나 그 답변이나 이런 거 좀 힘들어. 그러면 이제 면접을 안 하는 전형을 골라서 가고 막 그런 거가 있어요. 성적이 좋은 경우. 근데 이제는 힘들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은 입시에서 조금 수시에서 힘들어집니다. 면접이.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야 되고 의견뿐만 아니라 답이 있는 질문도 있어요. 문제풀이 같은 것들도. 그것도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일선에서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대학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학생들을 아주 정확하게 꼼꼼하게 확실하게 뽑는 거는 면접만 한 게 없어요. 논술은 그냥 두루뭉실 알고 있는데 그냥 글에다가 자기가 외운 걸 쏟아내면 되는데 면접은 면접자가 질문자가 제 얘기하는 게 조금 석연치 않다. 조금 깊이가 없고 대강 넘어가는 느낌이다 싶으면은 추가 질문으로 이제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누군가에겐 고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면접만 한 게 없어요. 대신에 이제 면접하는 교수들의 피로도가 조금 쌓이고 평가의 균일성이 답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오전에 면접할 때는 교수님들이 쌩쌩했다가 오후에 당 떨어지면서 커피로 보충하면서 그래서 평가의 균일성, 균질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제도 지금 고3이 마지막이고 지금 고2부터 가는데 뭐 여기 달라진 게 뭐 얼마 전에도 지역의사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수도권 아이들에게는 수도권에서 의대 갈 친구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역의사제로 정원을 추가로 늘린 거지 기존 정원의 TO를 지역의사제로 일부 쿼터 할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에서 의대를 갈 친구들에게는 뭐 커트라인이 낮아진다 이런 영향력은 없어요. 대신에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최상위 학과 공대 메디칼이 아닌 공대 최상위 학과는 커트라인이 좀 낮을 수 있다. 왜냐면은 지방에서 자기가 좀 힘 좀 쓰는 좀 방귀 좀 끼는 요즘 시쳇말로 성적 좀 나오는 아이들이 지역의사제를 갈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의대 쪽을 좀 기존에는 꿈을 못 꿨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스카이 최상위 공대 이공계열을 갈 수 있는 성적대 아이들이 지역의사제로 빠지기 때문에 고티오는 좀 수도권 아이들이 좀 커트라인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이것 때문에 돈 버는 대치동 컨설팅 업체가 너무 많아요. 대필해주고 한 학기에 500만 원씩 결제하고 하나 추가하면은 700이고 전문용어로 돈지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대학들도 알아요. 조용히 떨어뜨리고 막 그러는데 모르죠. 그리고 요것 때문에 또 오해하는 것들도 많고 근데 요게 참 저도 또 저는 아이 둘 다 입시를 치렀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이게 다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뭐 글자가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신경을 전혀 안 썼어요. 그래서 아예 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인데 교과로 갈 거야. 하고서는 이제 교과로 간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게 공정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뀌는 고교학점제가
교총인가요? 전교조인가요? 통계를 뽑아보니까 선생님들의 88%가 고교학점제 폐지하자 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얼마 전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냐면은 애들의 학습 부담이 기존 고3 이상의 선배들에 비해서 학습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탐구 주제를 하고 그래요. 마라톤을 전력 질주로 100m 달리기로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근데 세트까지 한다? 아, 이거는 좀 가혹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입시안을 짜는, 이거는 뭐 옛날에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선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입력을 하라. 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예 이런 것 자체를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이거 찬성하는 선생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전국자사고 선생님들 빼고는. 나는 대학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니들은 고등학교 때 이거 했으면 대학 갔겠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들도 못하는 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잔인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제공 이런 건데, 한마디로 여기에 쓴 거는 다 비교과에 해당이 돼요. 학생부 종합에서 주로 들여다보는 건데, 비교과인데 미제공이 되죠. 미제공, 미기재인데, 미제공과 미기재의 차이는, 미제공은 학생부에 기록은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수시 전형 일정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수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교육부 전산망 나이스에 있는 자기 학생부가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으로 랜선을 타고 넘어가요. 자료가. 부모님들 때처럼 종이로 들어가는 그런 세대 아닙니다. 그래서 랜선으로 넘어갈 때 미제공 항목은 기록이 되어 있던 부분이 블랭크가 돼서 넘어가요. 백지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미제공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신경을 안 써도 될까요?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대학이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일단 미기재는 학생부에 기재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학생부에.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제 학교 일선 선생님들이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너희 학교 생활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생기부에 안 적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런 것들을 안 적어줄 거야 라는 걸 학생들이 다 인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쫄 필요 없어요. 적어도 대학이 몰라요. 기재가 돼도. 계속 미제공, 미기재 이렇게 되죠. 한마디로 비교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도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5월 둘째 주 애들이 거의 파김치가 돼서 왔어요. 체육활동, 운동회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에서. 애가 누가 보면은 월드컵 나가는 것처럼, 거의 전지훈련 갔던 것처럼 파김치가 돼서 수업 시간에 자고 있던데, 정신을 못 차려요. 비교과는 안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봉사가 50자이고 공 빠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디서 뭘 했다 하면은 끝이에요. 50글자는. 띄어쓰기 포함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마련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전교생의 내용이 다 어떻겠어요? 똑같죠?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다, 안 보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부조리가 많았었어요.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근데 봉사를 가지고 대학 입시의 결과를 받게 되면 이건 봉사가 아니라 용역 서비스가 되는 거죠. 대가를 치르니까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럼 결국 비교과가 미기재 미반영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이제 교과에서는 결국은 교과 평가가 좀 더 강화가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얘도 교과예요. 세부 능력 평가는. 우리가 이걸 비교과로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교과입니다. 서술형 교과예요. 자, 그래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가고 또 비교과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은, 여기서 말하는 건 교과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수.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점점 강화되는 분위기예요. 기존에 없던 전형도 수능 최저를 강화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학교 저 학교에서 1등급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수능으로 좀 전국 단위 시험이니까 똑같은 시험으로 니들을 필터링을 하겠다. 그럼 결국 수능 영향력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입시 업체들이 있어요. 표면으로는 그럴듯해요. 근데 오늘 그 뚜껑을 다 열어서 속속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신만 그래요. 내신만. 기존에 4%까지 1, 누적 11까지 2 그랬는데 10%까지 1등급이라 등급 따기 편하죠. 그죠? 편합니다. 근데 내신은 5등급인데 수능은 현재와 같은 9등급 체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신 따기 쉬운 거 여기서 이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밀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내신 5등급에서 등급이 안 좋아진다. 그럼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은 N수생들이 많이 가져가요. 주요 과목 국영수 1등급의 70%가 N수생이에요. 경로우대. 예. 그렇기 때문에 고3 때 어떻게든 대학을 수시로든 정시로도 가려면 고3 때도 수능 경쟁력을 키워놔야 된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급제가 아닌 과목도 있고요. 근데 등급제가 아닌 과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등급제가 아닌 과목은 3학년 2학기 때 많이 수강을 하게 될 거예요. 3학년 2학기면 수시 전형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까 9월 달에 수시 접수를 하니까 2학기 성적은 대학들이 정시 전형 때는 볼 수 있어도 수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등급제 과목이 이 ABCD를 병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인데 A를 받는 경우 있고 1등급인데 B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2등급인데 A를 받는 경우도 있고 2등급인데 C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 난이도라든지 그 과목 수강하는 동기생들의 학습 수준, 학업 역량에 따라 ABCD가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나오겠지만 가장 좋은 건 1등급의 A 둘 다 완벽하게 가져가는 게 더 좋죠. 금상첨화라면 원점수 100점을 받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일선 교사들이 반발을 해서 이건 거의 뭐 많이 완화가 됐는데 거의 유야무야 됐어요. 이거 엄격하게 적용하면요 선생님들 퇴근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나머지 공부 아시죠? 끄덕이시면은 수상한 건데 친구가 받았죠, 그죠? 짝퉁이 본인은 아니고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하면은 졸업 못 시키는 애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보는 것도 힘든데 선생님 입장에서 4년을 본다? 군대를 갔다 오죠, 차라리. 그래서 요거는 많이 선생님들이 반발이 심해서 많이 완화를 시켜줬어요. 선생님들 같아서는 어떻게든 조기 졸업이라도 시키고 싶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과학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게 바뀌는데 아까 원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신경 쓰시면 돼요. 표준 편차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요런 것들 기존의 진로 선택이라고 했는 게 ABC였는데 요거 엿장수 맘대로였어요. 수강생의 98%를 A를 주고 막 그랬어요. 교사가 맘대로 줬었어요. 중요한 과목인데도. 근데 요것들도 이제 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죄다. 그래서 등급제가 아닌 과목은 은미체.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192학점을 채우기 위한 끼워 넣기 과목. 아니면 다 등급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수시 때까지 내신 1학년 1학기부터 몇 학년 몇 학기까지 목숨 걸고 챙겨야 될까요? 3학년 1학기까지. 어우, 정말 대답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친 애들도 이렇게 대답했으면 제가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텐데 부모님들을 가르치는 게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근래 처음 칭찬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예, 요거예요. 기존에 얘네들이 선택이라고 했지만 거의 필수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엿장수 맘대로 ABC를 막 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도 등수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주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미체 빼고는 다 등급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힘들다. 제가 아까 왜 전력 질주로 마라톤 해야 된다. 100m 달리기 속도로 42.195를 뛰어야 된다. 이 말씀 드렸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완급 조절이 없어요. 3학년 1학기까지 전력 질주밖에 선택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택이지만 기존에 엿장수 맘대로 줬던데 이게 등급이고 대학들이 요거를 엄밀히 들여다봐요. 9등급이 5등급으로 내신이 완화되면서 정량 변별이 좀 힘들어져요. 대학 입장에서 정성 변별을 합니다. 여기서 필터링을 해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어요. 제가 작년 수시했던 친구 중에 컨설팅 해줬던 친구 중에 저한테 수업도 들었던 친구인데 정말 모범생이에요.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한 학생이 없는데 수시 6개를 다 떨어졌어요. 예비번호 한 군데도 받질 못했어요. 근데 저도 지원시키면서 저도 처음이에요. 수시 컨설팅 하면서 이렇게 다 떨어진 경우가. 근데 자기도 주제 탐구 활동 열심히 해서 세특도 잘 채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화생지만 했어요. 화학, 생명, 지구과학만. 근데 6개가 다 공학 계열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불리하다. 몇 점 마이너스 넣자. 그래서 여유 있게 넣었는데 그냥 1차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컨설팅 했다는 얘기니까 그 친구 합격했다면 26학번이 되어야 되죠. 지금 우리는 28학번을 들여다보잖아요. 대학들이 2년 앞당겨서 그렇게 필터링을 하고 있어요. 다 2028 선발을 위해서 미리 리허설을 하고 있다.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정시 컨설팅도 서비스로 해줬어요. 그래서 정시는 붙여놨는데 뭐 반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락처는 있는데 물어보기가 너무 겁나요. 네, 그래서 그때 막 하필 그러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만성위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골다공증 뭐 그 아이와 상관은 없겠지만 네. 자, 아까 어느 정도로 이게 엿장수 맘대로냐? 요거는 양반이에요. ABC면은 우리는 공평하게 3, 40쯤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3개니까 이런 학교가 있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 아들 성적표예요. 그래도 여긴 양반이에요. 과거에 이게 등급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등급제예요. 현재 고2부터는. 근데 원점수 95 받고 평균 70이고 얘는 등급이 아니라 그냥 A를 줬어요. 200명 중에 A인데 A를 받아간 학생들이 30%예요. 아까보다 어려운 질문 나갑니다. A는 몇 명이 받았을까요? 뜸이 들어가네요? 그쵸. 60명이에요. 옆에 학부모를 잘 두신 것 같아요. 그쵸? 잘 듣고. 요렇게만 했었는데 요게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런 식이었으면 공부를 세게 할까요? 설렁설렁 할까요? 설렁설렁하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다. 음미체 이외에는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미체 이외에는. 자,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S고등학교 광역자사고예요. 수능 만점도 몇 번 나왔어요. 최근에. 그 학생을 작년에 수시 컨설팅 했어요. 만점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점을 받은 학교 학생의 후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만점이 왜 수시 자, 이래요. 너무 심했죠. 이건 이래요. 얘가 천재예요. 얘네가 천재예요. 정답을 알고 피해간 거죠. 얘는 뭘까요? 삐 없는 씨. 선생님과 멱살을 잡은 거죠. 이제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다 등급제예요. 자,
연세대가 Z점수를 자기네 전형 요강에 대놓고 공지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점수한다. 그리고 합격생 커트라인이 어떻다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1.5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론상 Z점수는 최대 3, 최저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합격자들 평균 분포를 보니까 1.5가 평균에 들어가 있어요. 1.5, 1.6이. 그래서 뭐 1.8, 2.0이면 안심인데 이제는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이 표준 편차를 성적표에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연세대가 이걸 들여다본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얘가 어떤 학교 출신인지를 학교 이름을 모르지만 학교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학교인지가 궁금했던 거죠. 연세대 성균관대 자사고 성애자예요. 너무 좋아해요. 거의 짝사랑 수준이에요. 특히 성균관대 이제 그 짓거리를 못합니다. 네. 아까 거 다시 볼까요? 여기에는 표준 편차가 안 들어갔지만 이제 뒤에 나온다. 자, 표준 편차가 이랬어요. 우리 아들 성적표예요. 23.3. 어떤 학교일까요? 평반고라고 하죠. 평범한 일반고. 자사고 애들은 우리 아들 학교를 잡반고라고 그래요. 풀네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잡반고. 잡채는 맛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제부터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A를 이렇게 많이 줬던 걸 이제 많이 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다음에 기하도 이제는 5개로 나뉘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막겠다. 그 다음에 대학들이 지원자의 학교군, 학교의 종류를 추정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의도다.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 과목. 이런 과목은 뭐 등급 과목이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또 있어요. 지금 고2 이하 친구들도. 근데 이런 건 제가 권유하기에는 3학년 2학기 때 해라. 그래서 3학년 2학기는 수능 D-100이니까 수능에 올인하고 내신에 조금 힘을 빼도록 부담 없는 거는 성취평가제, 등급이 아닌 것들은 3학년 2학기로 미루오고 3학년 1학기까지는 어떻게든 등급제 과목으로 채워 넣어라. 저는 이렇게 학생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부풀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등급제가 아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바뀌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수강 인원이 13명이면은 등급제 과목이라 하더라도 등급제를 주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기존에는 1등급이 4%거든요. 곱하면 0.52명 나와요. 그럼 옛날 이승만 때 4,4,5입이 돼버리죠.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소인수 과목 기준을 5명으로 바꿨어요. 5등급이니까. 근데 이거는 유명무실해요. 왜? 5명 정도 되면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까 안 할까요? 애들이 수강 신청 철 되면은요, 담합을 해요. 야, 뭐 할 거냐? 뭐 찍을 거냐? 뭐 어느 과목 할 거냐? 몰아주기로 하자. 그래서 5명은 애시당초 안 나오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야, 애들 없으니까 이거는 뭐 줄이자, 폐강하자,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일은 해야 되니까 바꿨는데 유명무실하다. 현실적으로 사문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기존의 요것들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것들도 이제 모두 이수했던 거를 과학중점 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학중점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굳이 8개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 성적표의 주인공 우리 아들이 과학중점고 출신이거든요. 과학중점반 8개를 다 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집중이수제라는 게 기존에 몇몇 뭐 일반고도 간혹가다 가뭄에 콩나듯, 그 다음에 전사고는 좀, 전사고가 뭔지는 아시죠? 전쟁에 나가서 죽는 학교가 아니고 전국 모집 자사고라고 그래서 10개 학교가 있어요. 10개 학교는 거의 이런 과학 과목들을 집중 이수제라고 해서 한 학기에 다 끝냈어요. 대부분 1년, 2학기 동안에 가는 건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교육부가 한 학기에 끝내게끔 해놨어요.
약간 집중 이수제가 과거에는 1년짜리를 한 학기에 했기 때문에 집중 이수제인데 지금은 모든 과목을 한 학기에 끝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집중 이수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 이수제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왜 전력 질주로 마라톤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무슨 주제 탐구로 뭐 세트까지 챙기냐고요. 24시간이 모자라죠. 노래가 아니라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사라졌다. 요것도 의미가 없다. 요것도 유명무실하다. 자, 생활기록부 제공 확대 집필 요거를 이제 적도록 돼 있어요. 학생부에는 적을 난이 없고요. 요게 이제 2026년 1월 올해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과정이 졸속으로 발표됐으면 올해까지 계속 후속 발표를 하고 교육부에서 아주 이거 졸속이에요. 아주 형편 낙가무라상인데 별도의 서류가 따라갑니다. 물론 어느 고등학교인지는 안 하고 학생의 학생부 뒤에 별도의 서류를 대학에 제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요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를 대학 측에 제공하게끔 했어요. 요거는 잘한 것 같아요. 진지하게 할 것이지. 왜 그러냐면은 아까 표준 편차가 전사고 아까 뭐 표준 편차가 작았었잖아요. 전주 상산고가 전사고거든요. 표준 편차가 6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얘는 전사고쯤 되겠구나. 광역자사고쯤 되겠구나라는 걸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없앴는데 그 비결이 있어요. 보통 표준 편차가 작은 거는 우수학년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점수가 몰려있다. 비율을 들자면 양궁 관역판에 10점 만점이면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그 표준 편차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관역판을 넓게 쓰는 경우 그건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정말 양궁을 잘하는 학생들이 좀 다 10점 골드가 좁죠. 화살 꼬리에 또 화살을 맞추는 그런 격도 되는데 이건 통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 있었어요. 외대부고는 지필을 20%, 수행평가를 80% 넣는 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지필에서는 아이들 실력차가 벌어지죠. 근데 20%잖아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다 만점을 줘요. 그럼 등수 서열은 뒤바뀌지 않으면서 관역이 다 10점 만점에 꽂혀요. 아, 우리 전사고야.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밝혀라. 니들 꼼수 다 안다. 이거예요. 이건 옛날부터 아는 사람은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영역도 암기형을 지양해라. 암기해오지 말고, 숙제해오지 말고, 수업 시간에 쪽지시험 즉흥적으로 해라. 라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몰라요. 보통, 친절한 선생님은 2주 전에 공문으로 줘요. 가정통신문. 이렇게 할 테니까, 심지어는 문제지를 줘요.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이제 쓰면 돼요. 치매 테스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할점수. 아까 말씀드린 요건데 요게 방법이 이렇게 점수로 90점, 80점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뭐 어느 학교 평균이 아주 낮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지역에 과학중점 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가죠. 거기 이제 제가 화학이니까 화학 선생님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번 중간고사 100% 서술형. 100% 서술형이어서 제가 너희 문제 무지 쉽게 낸다. 근데 평균은 되게 낮을 거야. 애들이 이해가 안 되죠. 문제가 쉽다는데 왜 평균이 낮다라고 하시나. 제가 가르쳐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못 써. 단답식은 모르겠지만 문장이 줄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장님이 돼요. 길을 못 찾아요. 횡설수설을 해요. 한마디로 자기 동문서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 가르쳐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안 가르치나? 너희들을 가르쳐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시험지 회수를 했어요. 제가 가르친 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16개 시험지 회수했는데 그 학교가 난이도가 제일 쉬웠어요. 평균이 37이에요. 근데 저도 풀면서 뭐야, 16개 중에 난이도 꼴찌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죠. 다시 한번. 평균 50 안 나오겠다. 제 예상은 빗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해줄 거예요? 등급이야 등수로 자른다 쳐도 A, B, C, D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 말이에요. 이번 기말고사에 물타기를 해도 그 와중에 만점 받은 애가 있어요 또. 걔가 손해보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교과 협의회 말이 좋지만 선생들이 모여서 야 우리 죽었다. 뭐 됐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는 이거를 조정을 하자. 그 얘기를 한자어를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표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 주임이나 교무부장한테 끌려가서 임 선생 이래도 돼? 어떻게 낸 거야? 막 그러면서 빨리 조절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있어빌리티로 막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중에 이렇게 조작을 하겠다 이래야 돼요. 너무 학교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을 가감없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요거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요게 달라져요. 문항수를 한 5문항 늘리고 시간을 10분을 추가를 해요. 시간을.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이 20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문항당 풀 수 있는 시간이 16초 늘어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별걸 다 계산을 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요거는 큰 거시기가 없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면은 이것도 한국사처럼 한 문항당 2.3점이었었어요. 지금 고3까지는. 근데 지금 고2부터는 문항당 1.5짜리, 2.5짜리, 2.5짜리로 세 가지 배점으로 다원화되고 소수점이 유일하게 있어요. 기존에 2.3점이었는데.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일단은 요거 이제 다른 과목을 먼저 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미적투가 빠져요. 문과 수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국어는 어려워져요. 예전엔 국어는 76점은 독서 문학, 24점은 언어와 매체 할 거냐, 화법과 작문을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젠 그게 합해져서 다 100점으로 가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어는 양이 많아지고 어려워졌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영어는 별 이슈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학은 문과 수학이 됐다. 쉬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한국사 별 이슈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통합과학 통합사회예요.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내용의 70%가 중학과정과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중등과학 시즌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능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쉽죠. 그래서 소수점으로 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쉬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 보면은 일단은 이게 선택이 없도록 한다라는 게, 이거 뭐 마지막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없애라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대학들한테 돈 줬어요. 지원금을 줬어요. 선택 과목 구분 없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는 학교는 학교 지원금을 주겠다. 옛날엔 말 안 들으면 세무조사 때렸는데 이제는 말 들으면 돈을 줘요. 주머니에서 나간 거예요. 부모님들 주머니, 제 주머니. 그 다음에 흡연분들은 애국자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대학에 지원금을 주셨을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교육위원회도 새 입시체계에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구독이 무섭다고 장을 안 담그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문과 출신이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쉬워졌다 이런 얘기고, 아까 이거가 이
2.3점짜리가 왜 소수점으로 나가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자, 이 한국사를 비롯해서 통합과학, 통합사에는 50점 만점입니다. 수능이. 근데 기존에 2점, 3점, 배점일 때는 원점수 50점에서 40점까지 50점 만점 중에가 경우의 수가 10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소수점으로 가면은 19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지금 뭐 고등학생 자녀분 계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는 학생 점수가 96, 95 이랬었죠? 아, 죄송합니다. 75, 76 이랬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75.4, 76.2 이렇게 나오죠? 이제야 끄떡이시네. 예. 왜 그렇게 정수로 주던 걸 소수점으로 줄까요? 등수 변별을 해야 되니까. 등수 변별. 이것도 왜 소수점으로 나눴을까요? 등수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어렵게 낼 소지가. 그래서 소수점으로 변별을 하겠다. 똑같이 하나를 틀렸는데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5, 2점, 2.5 마이너스. 거기서 등급에 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 틀린 애까지가 1등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았어요.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사회가 중학과학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걸 대학 입학 수능에 내면은 애들이 1등급이 50점 만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복불복으로 이제 소수점 쪼개기가 들어간 거예요. 참 단순하죠. 그죠? 단순합니다. 에휴, 참. 죄송합니다. 혹시 교육부 관계자분 계시면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면 돼요. 동점자 수가 없어지고요. 등급 변별을 합니다. 중학과정과 같기 때문에 이런 궁여지책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제가 사교육에 있다고 이렇게 교육부를 까는 게 아니고요. 한 3주 전인가 실험실 후배가 직속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광주에 G스트 교수로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지금은 기획처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직 교수예요. 그래서 그거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뭐 연구 과제 총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G스트랑 카이스트는 과학기술부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예산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 쪽은 또 주제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힘든 거 하는구나. 왜 그런 거냐 하냐? 애들 가르치고 연구나 하지 그랬더니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냥 알잖아요. 우리 나이 때 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육부 애들이랑은 상종을 못 하겠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교육부가 없어져야 되는지 저희가 기획처장 하면서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교수가. 오죽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수능은 기존과 달라질 게 없어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가 달라져요. 성적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과 상위권 애들이 언어와 매체를 많이 했었어요. 국어도 1등급이 이과 애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이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이 제일 어렵죠. 수학 중에. 이렇게 가고 막 그다음에 과학을 뭐 할 거냐 이랬는데 이제는 선택이 없어져요. 기껏해야 달라지는 게 여기 중국어냐 일본어냐. 근데 제2외국어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서울대 상위권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목상의 차이는 없다. 이면 이제 대학들이 얘가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할 아이인지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할 아이인지를 수능만 가지고는 구별을 못하죠. 그래서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또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애가 공부 좀 하는데 학교에서 방구 좀 끼는데 자사고나 특목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고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단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구별해야 돼요. 자사고와 특목고는 다릅니다. 자, 특목고는 과학고, 영재고만 특목고예요. 그 다음에 극소수에 해당이 되겠지만 서울 예고, 한국 최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쪽은 뺄게요. 입시와는 무관하니까.
올림픽이나 뭐 어디 나가는 그쪽이니까. 그래서 자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모집 10개 자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 단위에서 모집하는 광역 자사고가 있어요. 서울이 맨 처음에 광역 자사고 25개였다가 반납해서 지금 2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그게 광역 자사고고, 그 다음에 뭐 외고는 다 자사고예요. 외국어 고등학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자사고를 갈 거다 그럼 저는 자사고도 등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갈 실력이 아니면 광역 자사고는 가지도 말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낙에 이과 쪽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광역 자사고 가도 이과에 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는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이따 어떤 학생들이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과학고는 가면 좋아요. 누가? 부모님이. 과학고 입학하는 순간 부모님은 입시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요. 자기네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 알아서 갑니다. 과학고는 배우는 내용 자체가 일반고랑 은미체 빼고 다 달라요. 그래서 걔네들이 수능 점수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수능 공부를 못하니까. 그리고 과학고는 성적표 자체가 다르잖아요. 과목 이름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학에서 별도로 해줘서 내가 뭐 서울과학고다. 서울과학고는 과학영재학교죠. 카이스트에서 직접 터치를 하죠. 그런데 우리 1년 전 선배가 몇 등까지 어디 가고 몇 등까지 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가겠다.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과학고 합격증을 받는 순간 부모님들은 야호 이 지겨운 입시 설명회 안 오셔도 되고요. 커피를 안 받으셔도 되고 막. 집에서 커피 타 드시면 돼요. 애만 고생해요. 애가 근데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돼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애가 조금 잘 삼켜낼 수 있어야 되고 애가 힘들죠. 그러니까 부모 몫을 애가 다 해요. 왜 웃어요? 근데 이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 설명해 와서 부모님 울리고 못 가서 그러신 거예요? 부러움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얘는 비교과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것도 누군가에게 약효가 있다 없다가 달라요. 똑같은 보약도 누군가는 보약 먹고 설사하는 어쨌거나 이제 하이패스 하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는 보약 먹고 효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광역자사고 보여드렸잖아요. 걔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숫자를 이기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숫자를 이기는 학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숫자를 잘 챙겨야 됩니다. 신 중에 신, 내신. 우리 교회 목사님 뭐라고 하겠다. 하나님인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쉽진 않아요. 일단 전문교과. 앞에 고급이 붙어요. 앞에 붙어서 앞이 아니라요.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예요. 요거 이제 대학 과정을 미리 듣는데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이런 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부의 그 과목 성적을 보고 얘네가 전사고 출신인데 라고 대학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일반고에도 개설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학기 수를 따박따박 보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 돼요. 일반고에서.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뭐가 붙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음악 연주가는 과목이 있는 학교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술고등학교도 아닌데 티 내는 거죠. 티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대부고도 많이 티 내려고 노력을 하죠. 미적분학, AP 미적분학. 더 웃긴 거 알려드릴게요. 과목 자체가 한글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민사고. 근데 얘네는 너무 티내요. 걔네 교정, 학교, 캠퍼스 뭐로 지었어요? 수학의 정석 팔아서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그냥 통계 아니야. 수학적 사고와 통계. 우리 학교는 뿌리가 수학이야. 홍성대 선생님이 수학을 가지고 책 팔아서 건물 지었어.
우리 상상고야. 이렇게 앞에다가 그러면 수학을 수학적 사고를 하지. 영어적 사고를 할까요? 궤변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가려면 전사고를 가라. 버틸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다. 근데 얘네들 들어가고 3월, 4월 되면 인원수가 줄어요. 다시 일반고로 전학 오든지. 일반고는 못 다니겠어. 내가 평민고 어떻게 다녀. 자퇴한 아이들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자사고의 시대. 누군가에겐 자사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도움받기가. 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근데 자사고는 3수, 4수가 평균이에요. 왜냐면 가면은 눈이 높아져요. 근데 농담 삼아 이래요. 자사고 애들은 눈썹 위에 눈이 있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실력에 맞게끔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 부정을 해요. 그 시절을 재수학원에서 3년, 4년을 겪어서 환골탈태를 해요. 그래서 가요.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부모님들이 자사고를 선호하냐면은 의대만이 가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상상고 60%가 수도권 애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고2부터 아까 말하는 지역 의사제 말고 지역 인재가 따로 있어. 지역 인재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상상고가 전주죠. 전남 전북 지역의 의대는 상상고 애들이 다 가요. 수시로. 3등급 받아도 가요. 9등급 기준에. 아까 과목이 티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역 인재로 지원할 자격이 없어져요. 중학교 입학부터 있어야 돼요. 주소지도 그 지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는 서울, 입학만 그쪽에다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우리 고향이 전주야. 본가가 전주에서 애만 내려다보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소가 같이 내려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세종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특별 공급 받았잖아요. 옛날에 염가로. 줍줍해줘. 줍줍. 예. 그래서 입학 기준 6년이에요. 입학 기준. 중학교로 전학 안 돼요. 입학식을 거기서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사고에서 의대 입학 결과가 예전보다 떨어질 거예요. 몇 년간은 N수생들이 계속 가주겠지만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은 입시 결과가 안 좋아지고요. 자, 지금 고3도 정시에서 내신 반영 학교가 8개. 서울대는 23학번부터 해왔었어요. 고려대도 24학번부터. 근데 28, 현재 고2부터는 지금 발표한 대학이 14개인데 추가로 발표해요. 제가 지난 4월 말까지 대학이 모집안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러프하게 발표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학과별 선발 인원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1년에 2,500명을 뽑는데 60명을 수시로 60%를 수시로 40%를 정시로 뽑겠다. 요거까지만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학과별로 예를 들어 전정학과가 100명인데 전정학과 100명 중에 수시에 교과를 뭐 몇 명, 수시에 종합을 몇 명, 논술 몇 명, 정시 몇 명, 과별 디테일은 발표를 내년 4월 말까지 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은 내년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확정된 14개보다 추가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학생부는 그러면 학생부에 9등급이 5등급으로 껴서 변별이 없을 텐데 뭘 보겠다는 거냐? 과목 이름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떨어진 가슴 아픈 학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수시에서 다 떨어. 정시에서도 그러겠다. 자, 지금 기존에 이런 구조였어요. 지금 고3까지는. 요것도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상위 15개 대학은 그때 프레임이 정시가 공평하다. 왜? 학생부가 안 들어가니까. 였었어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이미. 깨졌어요. 그래서 대학들은 수시로 뽑기를 원해요. 포항공대는 모집 인원이 500명 남짓이라 수시로 100% 학생부 종합으로 뽑아요. 근데 이제
모집 인원이 1,500명이 넘는, 그 다음에 수도권 중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조국 사태 겪으면서 6대4로 고정을 해놨는데, 여기 해당되는 학교 중에 4개가 인증을 받았어요. 요 비율을 깨는 걸. 근데 아까 확정 내년 4월이라고 그랬죠? 추가로 인증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발표한 대로라면, 근데 그 대학들이 불과 4개 학교이기 때문에 전체 퍼센트에 큰 영향력을 주지는 못해요. 한마디로 수시는 늘리고 정시는 줄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 내신 망쳤어. 수시로 못 가. 정시로 갈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정시로 가는 거 지금은 바늘구멍 들어간 통과하는 거와 똑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바늘구멍이 아니라 바늘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코 힘이 강해야 되겠죠, 이렇게. 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승인 받았어요. 연대가 승인 받은 건 이번에 4월 30일 날 모집안을 보고 알았어요.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는 작년 대통령 선거 6월 3일인가 2일인가 화요일 날 있었죠? 그 직전 금요일 날 인증받았어요. 거의 무정부 상태였을 때. 정신이 온통 대선에 쏠려 있을 때.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았었어요. 저 같은 사람만. 근데 이번에 연세대 한 건 그 전형 요강 받아보고 알았어요. 조용히 넘어갔죠. 여우예요, 그냥. 요거는 서울대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한 학교당 서울대 추천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얘네들은 안 받겠다. 얘네들은 지원 불가. 근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내신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못 넣어요, 지들이. 알아요. 넣으면 떨어지는 거. 큰 의미는 없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없앴어요. 얘네들이 잘할 거잖아요. 과학고 애들은 수능 최저가 정말 최저예요. 과학고 애들 수능 너무 안 좋아요. 과학고 애들 뽑겠다. 그 다음에 국제고 애들 뽑겠다. 국제고도 교육과정이 달라요. 걔네들이 수능이 좀 안 좋아요. 정시 수능은 기존에도 그랬는데 교과 역량이 좀 더 강조가 되는데 과목 이름을 봅니다. 무슨 과목 했니? 이걸 봐요. 아까 이걸 표로 정리한 거고요. 자, 지역균형 수시에서 세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뽑아. 이게 다시 70%가 들어가고요. 일반 전형은 일반 전형은 자기가 넣고 싶으면 넣는 거예요. 지역균형은 학교에서 3명 할당받아서 넣는 거고요. 근데 이제 면접은 요게 쉬워요. 지역균형 면접은 정답이 없어요. 학생의 학생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수험생이.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은 구술 면접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수학, 문과 학생들은 통계자료, 경제지표 해석해서 설명해야 돼요. 화이트보드에다가 교수님 2명 앉아있고 답이 있어요. 수학은 경시 할아버지급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과학고 애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반고 애들이 이거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학의 귀신이면은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이걸 본대잖아요.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 말을 어렵게 합니다. 이거는 무슨 과목 했니? 그 과목은 성적이 좋니? 결국 내신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정시라고 했냐면은 교육부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건 하나는 있어요. 수능의 반영 비율이 제일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능이 60점이고 요게 적죠. 그럼 이거는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 아니야?가 아니에요. 중앙대가 이 시도했다가 이번에 퇴짜 맞았는데 중앙대가 수능을 51% 넣고
내신을 49% 는 걸로 뭐 이름을 바꿔가지고 냈어요. 발표를 했어요. 3월인가 4월인가. 교육부가요, 너무도 빠르게 거의 5분 대기조처럼 주말 지나고 바로 인증 안 하겠다. 바로 맞았어요. 아이, 바보 같은 놈들. 잘 알아서 하지. 어쨌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것도 수능 위주이긴 해요. 51대 49니까.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 근데 그거 너무 속보인다. 그래서 퇴짜 맞았어요. 다시 해서 다시 발표를 했어요. 자, 경희대가 제일 2028 입시에 대해서요, 제일 자세하고 제일 부지런했어요. 서울대는 두루뭉실하고 걔네들이 가는 길이 옛날부터 예측이 됐었어요. 그리고 절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경희대는 굉장히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경희대는. 되게 모범적인데, 자, 이제 내신에서 이렇게 넣겠다. 내신에서. 근데 여기 봐요. 성취도만 들어가는 거는 반영하지 않겠다. 수시에서. 제가 아까 3학년 1학기까지는 가급적 어떤 과목 많이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등급제. 왜? 안 보겠다. 성취도만 나오는 거. 등급 나오는 거 위주로 보겠다. 등급이 아닌 건 과목을 빼겠다. 등급제로 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대학 자연계열 학문 분야 교과이수 권정 과목 적용. 인문계열은 고등학교 때 어느 과목을 하고 와라? 없어요. 다른 대학도. 아이, 어머님 너무 잔인해. 관심 없어라니요. 소용없어. 이런 거죠. 제가 더 잔인한가요? 자, 그 다음에 뭐 수능 최저는 보지 않겠다. 네오르네스. 뭐 이거는 아무래도 과학고 애들 뽑겠다. 아무래도 의학 계열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무슨 과목 했니?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수능 최저 얘는 넣겠다. 뭐 계속 이거 강조합니다. 계속. 왜 제가 이거를 말씀 안 드리냐면 이게 얼마나 쉬운, 이게 말랑말랑한 건지 엄격한지는 지금 느낌이 안 와요. 우리 애가 고3이 돼서 모의고사를 받아봐야 아, 이게 가혹한지 말랑말랑한지 그때 감이 오지. 이거면은 지금은 숫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고3 올라가면 탄식,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또 모집 단위의 특성을 반영해서 수능 반영을 조절하겠대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정시에서도 과목을 분대잖아요. 정시에서는 무슨 성적까지 들어가요? 3학년 2학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위 18개. 애들이 이수하는 과목이 꽤 많아요. 50몇 개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 유리하게 1등급 위주로 18개 뽑아보는 거예요. 18개가 1등급이 안 돼. 그 다음에는 몇 등급 가져갈까요? 2등급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1등급이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취도만 나오는 거는 뺀다. 제가 왜 가급적 등급 위주로 채워라 하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3학년 1학기까지는 어떻게든 등급으로 채워야 되고요. 3학년 2학기 때는 등급 나오는 게 국어랑 수학, 영어만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ABCD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이수 가산점, 최소학점, 요거 이상 넘겨야 가산점을 주겠다. 이따 제가 수강 신청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기준 따라가면 요거 다 너끈히 넘어가요. 한마디로 수학과학은 무조건 많이 해라. 가리지 말고 다 해라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대학들이 이런 학생 3명 중에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거냐. 서로 출신 학교도 다르고요. 아까 Z점수라고 나왔었잖아요. 표준 편차가. 기존에는 요걸 넣었었어요.
요게 아까 작을수록 상위권 학교라고 그랬죠? 그럼 결과적으로 Z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고2부터는 요 표준 편차가 성적표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대학들이 뭔가를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얘네들 학교의 수준이 다 다를 텐데. 정말 뭐 시체말로 갓반 거도 있고 경운기 타고 학교 가는 학교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래서 그 모집 집단의 수준을 이 학생이 그 학교에서 어느 위치인지를 좀 알아보고 싶지 않을까? 근데 표준 편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러면 어떨까? 라고 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YG의 양현석 아니고요. 동의보감의 임현식 아니고요. 저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적 비율을 주면 어떨까? 만약에 이 학생이 A를 받았다면 여기다 이제 15를 깔아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왜냐면은 A를 많이 주면은 숫자가 커지면 이 학교 좀 후진 학교죠. 점수 부풀리기.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요런 거 어떨까? 등급. 아까 뭐 평균 37 나오면. 그렇잖아요? 요런 걸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아까 맨 처음 이것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았을 텐데 표준 편차가 안 나와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원점수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따라가죠. 작은 숫자로. 평균은 친구들이 도와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것과 이것.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것. 예, 그거죠. 그래서 원점수 100을 받아라. 그 다음에 내신이 이렇게 허접해지니까 대학들이 면접 강화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급해서 지금 고3 다시 논술을 부활했어요. 과학 논술을. 근데 기존에 왜 없앴다가 2년 만에 부활했냐면은 변별력이 없었어요. 다빵점. 학교에서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얘네들을 다 A를 막 줘버리니까 애들이 과학 몰라도 A를 받아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논술이 되게 어렵거든요. 과학 논술. 애들이 받고 그냥 이름만 쓰고 그냥 제출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합격한 애들도 과학 점수는 거의 빵점에 가까웠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논술만 대학을 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빠지니까 변별력이. 우리가 직접 물어보겠다. 우선 3주 전인가 공개를 했어요. 받아보니까 난이도는 옛날 그대로예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그게 아닌데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이름이 바뀐 게 과거에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계열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어요. 그럼 기계에 필요한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과목이 뭐일 것 같아요? 물리. 수학은 당연하려니와.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전공 적합성이라 물리만 하면 됐다. 우리 입장에서, 지원자 입장에서. 실제로는 대학은 그것보다 더 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싹 봐서 계열 적합성인데 뭐냐면은 기계공학과가 대학의 단과대학 기준으로 어떤 단과대학 소속일까요? 공과대학이죠, 공과대학. 공과대학은 과가 뭐뭐가 있을까요? 정통적으로 전화기 이렇게 얘기하죠. 전자공학과, 화공학과, 기공학과 계열. 그러면 요것들이 아우르는 과학 과목이 뭐가 있어요? 물화가 있죠. 그 다음에 요즘은 화학공학과도 아니고 화생공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들여다보는 과목의 종류와 개수를 어떻게 하겠다? 많이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부담이 되겠죠. 하필 어려운 수학과학을 많이 보겠다.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어렵나요? 목소리 섹시한 거 빼고 괜찮죠? 어떤 분은 목소리가 괜찮다고 하던데. 자, 자사고 선택 기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요.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지. 우리 아이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에 신뢰도는 없다.
저는 중학교 성적표를 분식회계라고 얘기를 해요. 분식회계. 허위 서류죠. 허위 서류. 중학교 때 A를 안 받는 게 천재인 것 같아요. 정답을 알고 피해갔다는 거죠. 80% A 받아오니까. 자사고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인가? 의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냐? 힘들어요. 의학계열 여기서 가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거가 제 기준이에요. 이거가. 그래도 우리 애를 자사고를 보내야 되겠다 싶으면 수능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 있어요. EBS도 있고 평가원 홈페이지 가면. 그래서 풀려보세요. 그래서 원점수 기준에 80점 이상 받으면은 자사고 보내세요. 가능할까요? 문제 하나 놓고 3박 4일 풀면 안 돼요. 반치. 시간은 똑같이. 자, 이거 새로 조사하기도 싫어요. 왜냐면은 이게 환율보다 더 빨리 올라가지고 보기도 싫었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얘네들은 수시에서 메리트는 있어요. 단, 뭐가 좋아야 돼? 얘네들도? 내신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일반 광역자사고, 이 동네 광역자사고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배제? 그런 거 갈 거면 가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많이 지어냅니다. 수다 익선. 요거가 아니라 한자를 보셔야 돼요. 이게 뭐가 많을수록? 그쵸. 이건 뭐가 많을수록? 너무 쉽습니다. 여기 보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죠? 요거 위주로 가라. 그 다음에 우리 애는 공부 정말 잘하는데 과학만 힘들어. 외고 보내세요. 무조건은 아니죠. 어머님, 외고 가면 무조건 대학 잘 간다. 그 옛날 저거 뭘까요? 은하철도 999가 아니에요. 옛날 은하철도 999를 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기계인간 끄덕거리시면 연식이 드러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학습량은 많아요.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얘네들은 성적표가 달라요. 전공어가 많아요. 매 학기에 스페인어가 2과목, 3과목씩 막 들어가든지. 일반고에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른 과목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외고네? 그럼 대학들은요, 외고 너무 좋아해요. 옛날 외고가 문이과 구별 없을 때 정말 끝장났거든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명덕 외고.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데 주로 목동 애들이 다 굴러 갔어요. 자기네 가까우니까. 한 학년에 400명인데 60%인 240명이 다 이과예요. 그래서 내가 명덕외고 애들 팀 짜서 수업했는데 거기 10명 중에 7명이 다 의대 갔어요. 그럴 때의 의대 명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대학들이 그 향수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지금 외고는 왜? 거길 가지 이건데 지금 외고 보면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일반고도 이과 이슈가 커요. 메디칼. 그다음에 요즘에 남한안산 주식, 삼전 하이닉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외고 가서 내신 치는 거랑 일반고 가서 내신 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스페인어하고 내신 치는 거 그거 차이예요. 근데 제가 그 자료는 의도적으로 뺐는데 4등급도 붙여줘요. 중앙대가. 물론 외고라고 다 붙여주는 건 아니겠죠. 성적이나 뭐 들여다보겠지만 일반고에서 중앙대 4등급이 붙는다? 체육특기자님 쉽지 않아요. 영화 소속사 끼고 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아이돌 아니면 힘들어요. 아직도 그 향수에 젖어 있어요. 그만큼 일반고에서도 좀 탄탄한, 좀 내로라 하는 상위권 대학에 갈 이과 아이들은 좀 콘크리트층이 단단해요. 그래서 거기서 치느니 좀 티내고 치어라. 외고 출신이라는 걸. 그런 차원에서 근데 모두 아까 무조건은 아니고요, 어머니. 상대적으로 좀 그렇다. 근데 거기 애들도 좀 이렇게 뭐냐면은 메타인지가 안 돼요. 자기가 외고 들어왔으니까 똑똑한 줄 알아요.
친구들이 도와준 건데. 중학교 동기들이. 그래서 아니야 나는 선생님 대학 그 정도 되면은 중경외시 정도 가면 되거든요. 4등급이. 근데 내가 왜 외고를 왔는데 스카이는 가야지 하고 걔들도 또 재수학원을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아이가 일반고 갔으면은 등급이 좋았을까요? 조금 좋아졌겠죠. 하지만 그 라인은 지원조차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일반고 가면은 자기 객관화가 좀 빨라져요. 내가 여기서도 이 모양인데 라고 그런 게 있어요. 착시 현상이 크다. 요거는 뭐 아까 무조건 수시입니다. 수시 없으면 정시는 수시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보다 레벨이 많이 달라져요. 수시에서 자기가 역세권을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수시에서 전략을 잘못 짜거나 좀 과욕을 부려서 좀 상향 지원하면 정시로 역세권을 가요. 수시 역세권은 지하철 역세권, 정시는 KTX 역세권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웃어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됐어요. 늦었어요. 어떻게든 수시로 가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거는 다른 설명에 가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너무 많아요. 이 5등급은 9등급 기준의 5등급이에요. 야, 어머님이 문자가 와요. 상담 좀 가능할까요? 네,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레파토리는 뻔해요. 선생님, 우리 애가요. 하고서는 그 아이의 위인전을 써요. 중학교 때 이랬습니다. 여차하면 솔방울로 수류탄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북쪽의 누구처럼. 우리 애가 전교에서 교장도 알고 가내신 200점 만점에 198, 199인데 왜 화학은 4.5등급이 나올까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까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영어로 you deserve it. 뭐냐면은 네 성적이야 이러고 싶어요. 가르쳐 보니까 얘는 그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부모님이 아이의 현실을 몰라요. 눈코풀이 씌워져 있어요. 중학교 내신은 아까 말한 분식회계예요. 너도 나도 다 A를 받아가니까 내신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도 뭐 선행 수업을 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이거 중학교 과정과 다르구나. 좀 냉정한 평가를 받는 과정이 있었으면 나 중학교 성적은 정말 추억에 묻어두고 고등학교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 과거의 향수에선 빨리 헤쳐나가야지라는 걸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향수만 계속 곱씹고 묵상을 해요. 고등학교 고1만 해도 좀 나와요. 고1이 중학교 과정 시즌2니까. 근데 고2 올라가면 인원이 반토막이 나요. 선택 과목이 갈리잖아요. 문과 계열, 이과 계열. 교육부는 문이과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대학교는 아까 보셨죠? 구분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우리는 문과, 이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문과 반, 이과 반 하면 1등급 가져갈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고등학교 과목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숨쉬기 맨손 체조하면서 월드컵,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것 같죠. 실제로 필드 나가면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랑 상담 오는 경우는 다 이거다. 이름과 몽따주 빼고 다 똑같아요. 다 가내신 188, 198. 딱 그래서 다음에 무슨 얘기 할 텐데 그렇지. 이름만 바꿔요. 자, 그래서 입시제도는 누가 아는 언니가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어디 보냈대. 그거는 그냥 역사 속의 한 페이지. 입시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 전략을 따라갔다가 정시는 몇 군데 있는 줄 아세요? 3개 넣어요. 가군, 나군, 다군데. 라군도 있어요. 라군에 무슨 데 있을까요? 강대 있어요. 강남대성. 재수학원이죠. 잘못하면 그거를 잘 필터링을 못하면은 라군에 합격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누구 엄마 우리 애 이렇게 시켰어.
역사 공부 잘했어요 하고 묻어두세요. 입시제도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거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자 교육. 아이들의 문해력을 탓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 내가 우리 애들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자 공부를 어려서부터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한자가 아닌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있을까요? 빼고 다 한자잖아요. 그쵸? 그쳐도 한글이고. 그러니까는 한자 교육이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단어 4글자에 많은 개념이 합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 그거를 한자를 일일이 풀어주면서 가르쳐준 선생님들도 별로 없어요. 수능 초창기 선생들도 한자 교육을 안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다 한자로 봐가지고, 근데 최근 들어서 앱으로 성경을 보니까 한자를 다 까먹더라고요. 앱은 한자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말랑말랑했던 것들이 죄다 뭐로 바뀌었다? 엄청 많습니다, 과목이. 대학들이 들여다보겠다는 과목이 해필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쉽게 A 받아갔던 게 이제는 어렵게 1등급을 받아야 된다. 자, 기존엔 이렇게 했었는데 얘네들이 숫자를 떼내고 과목을 2개로 쪼개면서 요거 1년 배우던 거 한 학기. 1년 배우던 거 한 학기 배워요. 학생들 학습량이 엄청 많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학들이 요것들을 봐요. 등급제에다가 얘는 5개가 다 나가야 돼요. 얘들도 ABCDE예요. 근데 요거는 거의 선택을 3학년 2학기 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3학년 1학기까지 등급제 위주로 수학, 과학 위주로 수강 신청하면 3학년 2학기 때는 남는 거 골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는 뭐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연세대가 자기네 2025학년도, 26학년도 합격자예요. 지원자가 아니라 합격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이수했느냐를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저는 이거 가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고는반 캡처한 거예요.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자, 무슨 과목이 아무래도 많아요? 문과는 별다를 게 없어요. 문과는. 제가 사회 과목을 뺀 게 아니라 연세대가 사회 과목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네들이 사회 과목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나 해라. 학점 개수 아무거나 다. 요거는 그 자료집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은 제본 시간 때문에 제가 미리, 일단 저 빠지고 찍으세요. 제 얼굴에 초상권이 걸려 있어서. 근데 뭐 대기업에 가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 자료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보면은 지구과학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조금 거시기 하죠. 그죠? 아무래도 지구과학은 우리나라의 지구과학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7개 대학. 학과 개수는 11개 학과예요. 일단 국립대학은 하나씩 해요. 왜? 사범대학에 지구과학 교육과가 있으니까. 그럼 7개 대학 되죠? 사립이 2개 추가될게요. 연세대와 경희대. 연세대는 JYP가 나온 지질, 천문. 경희대는 천문, 우주. 날 흐리면 별 볼 일 없어요. 어쨌거나. 아이들의 선호하는 인기학과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학점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과목 위주로 해라? 물화생 위주로 해라. 지구과학 하지 마라 얘기 안 했습니다. 물화생 위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화생 위주로. 지구과학 하지 마라 했더니 지구과학 선생이 저한테 소송 건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적시에 의한 영업방해로. 자, 요거 그 다음에 수학은 무조건 다 하세요. 이게 많은 건 문과 애들이에요. 문과 덕분에. 문과도 잡혔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다 하세요. 3종 세트.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도 보겠다는 거죠. 방금 건 언제? 수시. 이거는 정시. 과목 이름 중요하겠죠? 또 빠질게요. 저도 아무 데서나 사진 찍힐 만큼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한양대는 이거 사진을 찍었어요. 한양대가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 결국은 학부모가 찾아갔는데, 체육관에서 하는, 그래서 학부모님들 머리가 이렇게, 그죠? 앉은 키가 크신 분이고, 이분은 민자예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 한양대 발표한 자료인데, 요렇다라고 그 사진을 찍어 오셨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은 숫자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인이에요. 물화색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다 해라. 수학은 다 해라. 이게 해상도가 안 좋은 게 사진을 캡처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안 좋아요. 이건 경희대. 경희대도 그 체육관에서 하는 설명에 사진 찍어 오신 거를 제가 캡처 잡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가 안 좋은데 여기 보세요. 수학과 과학 과목을 많이 이수한 학생이 수학과 과학 성적이 낮아서 우회 수단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는 공대도 아니고 잡탕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오는 애들 와서 적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뽑겠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열적 합성 얘기했죠? 얘네들은 솔직히 계열이 없잖아요. 나는 과목이 조금 밀려. 내가 물화생 과목이 아무래도 좀 적게 했어. 자율전공으로 조금 회피해 가볼까? 들여다보겠다. 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애매한 융합보다는 관심 분야의 깊은, 이거 대학 얘기예요, 대학 얘기. 그 뭐래요? 인문계열은 인문계 특성이, 자연계열은 자연계 특성. 결과적으로 수학과학 해라. 인문계는 아까 본다고 그랬어요? 안 본다고 그랬어요? 안 본다고 그랬어요. 대놓고. 보세요. 자연계열 권장 과목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인문계열은 권장 과목 없지만 슬프죠. 관심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제가 권장하는 수강 신청 로드맵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는 이거 다 등급제 과목이에요. 왜 이것만 넣습니까? 수학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다 해라. 수학이 뜨면은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이거 수학이네. 그럼 다 하셔야 됩니다. 학점 찰 때까지. 자, 요게요. 사실 위계라고 해요. 위계. 위아래. 라고 하는데 요거를 안 하고 요거를 하면은 수강 신청 할 수는 있어요. 대학이 감점 줘요. 대학이.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된다는 아닌데 대학들은 감점 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입학사정관이. 그러니까 요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근데 요놈과 요놈은 순서가 없어요. 이거 다음에 이거를 하든 이거 다음에 이거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 얘네들을 먼저 해라. 근데 제가 화학과 나왔고 화학을 가르치는데 요 순서를 권장합니다. 화학도 요 순서를 권장합니다. 내용의 연결선상으로 보면. 근데 생지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에피소드 과목이기 때문에 뭘 먼저 배우든 연결고리, 연계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단 그건 있어요. 심리적인 부담, 유전. 유전에 대한 학생들이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데 저는 괜한 공포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유전이 현 고3까지 보는 수능 생명과학의 킬러예요. 그거의 악명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부모님도 수능 생명과학의 유전이 어렵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는 수능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입니까? 내신이죠.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낼까요? 어렵게 내서 평균 안 좋으면 선생님이 상처받아요. 쉽게 낸다. 어렵게 내지 않는다.
생명수 선생님 어렵게 낼 거다. 왜? 자기 밖으로 챙겨야 되니까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학생들 수준을 알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목들이 과거 수능에서 어려운 과목이라 하더라도 지금 고2들부터는 수능 과목의 지위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울타리에서 등급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미운 털 박힐 이유가 없어요. 쉽게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채우면 고를 게 없어요. 고를 게 없기 때문에 요거 아무거나 채워서 3학년 2학기까지 누적 학점 192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때는 좀 크로스오버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계열 학생은 사회 쪽 과목에 성취평가 과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인문계열 학생들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자연계열 학생들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같이 가라. 왜? 걔네들이 의도치 않게 도와줄 수 있다. 원치 않게 이렇게 문과 애들이 처진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걔네들이요 되게 살신성이 나는 본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살신성이. 그 말 좋다. 자, 가나다 순으로 이지영 말씀드릴게요. 가람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게 조금 순서가 좀 다르죠. 큰 지장은 없지만 학생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조금 힘들 수는 있고 제가 해당 과목 선생님의 교원 인원수도 조사를 했어요. 교원 인원수도 조사를 했어요. 선생님이 2과목 이상씩은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세특을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혼자서 전교생 세특을 다 넣는다? 이거 거의 힘들거든요. 군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업무 분담 차원에서는 선생님이 좀 있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적어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중요합니다. 세특이 허접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도 선생님의 마이너스의 손으로 허접해지기도 해요. 건대부고도 과목의 순서는 보편적인 순서다. 요게 이제 구성 선생님의 교원 순서대로는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난하다. 통합과학은 1학년 전체 학생들이 다 수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남고도 무난하다. 광남고는 생명선생이 좀 많네요. 근데 전체 전교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무난합니다. 광양고 여기는 공개를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게 입학생들 예를 들어 2025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앞으로 3년 동안 뭘 배우겠다 이런 걸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현재 이거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가. 개념이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참나. 보안사항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원고. 이때 뭘 몰아놨죠? 좀 이렇게 땡기지. 하나 좀 땡기지. 왜? 확률과 통계는 위계가 없어요. 미적은 위계가 있어요. 땡기지. 왜 그랬을까 싶고요. 과학은 무난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택 9가 돼버리면 아까 볼까요? 택 숫자가 선택해야 되는 숫자가 많아지면 아이들이 분산이 돼요. 한 과목의 수강 인원이 적어지죠. 등급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지죠.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깔때기 효과라고 그래서 택 숫자를 줄이고 섹션을 나누는 게 좋아요. 근데 섹션을 섞어놓고서 택 숫자를 늘린다? 학생들이 분산되는 효과. 이런 것까지 학교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과목의 순서는 담당 교과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정말 개념 없는 학교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지역은 제가 27개 학교의 교과 편제를 다 분석을 해서 연말에 해줬는데 정말 개념 없는 학교가 많아요. 대학 안 보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져요.
자, 아까 광양고, 대원고까지 했죠. 여기 물리 선생님이 없습니다. 여고라. 또 사립이기 때문에 공립은 교육청에다가 교원, 충원,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간제나 시간제 선생을 써요. 기간제보다도 시간제로 쓰는 경우가 더 많죠. 학교 자체 예산으로. 근데 시간제 선생의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시간제 선생이 오히려 열의 있게 가르치는 선생도 있어요. 문제는 학생부에 접근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특을 자기가 작성을 작성은 해요. 한글 파일에다. 작성해서 해당 학생 담임한테 보내요. 담임이 학생부 코드 입력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절차가 한 번 더 걸친다. 이런 거는 모르셨죠? 이 바닥에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인원이 적으면 업무 부담이 크다. 물론 학생 수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도 없네요. 문과학교네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기 시간제나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시간제 선생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뭐 학생부 작성 지침이나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요. 어차피 내 학생 아닌데 나는 탕뛰기 껌바이크 어쨌거나 시간제인데 그래서 새특도 뭐 학생이 엄청 잘 써준 것도 내용이 조금 평탄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양고 물리 선생님이 하드 캐리하죠. 이거 과로하면 시간제를 뽑지 않으면은 다음날 너무 심해. 변산체로 발견될 수 있어요. 과로로 변사체 말고요, 변사.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도 시간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과목 순서는 무난무난하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대는 뭐 의미가 없어요. 뭐 아까 뭐 추천 인원 늘어났다. 그다음에 연세대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연세대는 면접을 꼭 넣습니다. 면접을 부활시켰어요. 수능 최저도 다시 부활시켰어요. 논술에서 수능 최저 안 봤었거든요. 논술도 수능 최저를 보겠다. 왜 그래요? 내신이 너무 허접해져서 5등급제로 바뀌어서 그런 얘기예요. 고려대도 수능 최저 전면 폐지. 과학고 뽑겠다는 거예요. 과학고. 그 다음에 고3 졸업 예정자만 재수생 못 넣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수생이 교과로 넣는 경우는 없어요. 교과로 갈 학생이었으면 고3 때 갔겠죠. 근데 이거는 왜냐면 얘네들은 9등급제 내신을 가져와요. 그래서 2028 고3 애들은 5등급 내신이기 때문에 대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아까 경희대 넘어갔지만 경희대도 재학생만 뽑아요. 우리가 못하겠다.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학생에게 어드밴티지 준 게 아니라 나 몰라. I don't care. 노래 부를 뻔했네. 자, 그런 거고 종합은 조금 풀어줍니다. 과학고 뽑겠다는 거예요. 과학고. 그 다음에 계열적 합평. 여기도 과학고 뽑겠다. 하여튼 과학고를 어떻게든 뽑으려고 난리를 쳐요. 서류가 웃기잖아요. 학생부 얼마 이런 것도 서류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현령, 비현령이 돼요. 어느 대학의 서류 전형과 어느 대학의 서류 전형이 같지가 않아요. 이게 참 깜깜이에요. 서류가. 되게 불친절한 단어예요. 성균관대가요. 종합에서 수능 최저를 다 없애버렸어요. 교과에서만 수능 최저를 남겼어요. 과학고 뽑겠다라는 거예요. 서강대는요, 옛날부터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고 얘네가 제대로 잡채 짬뽕이에요. 문과 애들도 자연계열 학과에 붙여주고요. 옛날부터 그래요. 왜냐면은 모집 인원이 1,500명 간신히 넘어가요. 얘네들이 옛날부터 한양대에서 밀리다가 이제는
성균관대한테도 밀리다 보니까는 자구체고 일단 뽑고 보자 이렇게 돼버려서 얘네들의 고민도 이해가 돼요. 한양대는 뭐 무소의 불처럼 자기 갈 길 갑니다. 꾸준히 갑니다. 얘네도 보세요. 교과에선 나 재수생 학생부 못 들여다보겠다. 많아요. 수시에서 졸업생 안 뽑는 학교 많아요. 여기 보세요. 논술에서도 수능의 과목을 골라서 보겠다는 수능 과목. 수능 과목이요, 내신 과목이 아니라 탐구는 의예과는 2개를 다 보겠다는 거죠, 평균은. 근데 나머지 의대가 아니면은 잘하는 과목 하나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논술에서 수능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한양대 논술이 처음인 것 같아요. 중앙대 한 번 맞았죠. 51대 49 해가지고. 그래서 원상복구했어요. 원상복구했는데 어떻게든 뭐 이렇게 뽑겠다고 하는데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면접이 많아야 20, 30인데 얘네가 40 가요. 수능 체제 안 보겠다. 과학고 보겠다. 의예과 보겠다. 라는 거죠. 모두의 논술. 이거는 N수생 다 볼 수 있다. 고3만 보는 논술이 있다. 고3만 볼 경우에는 이렇게 내신을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는 중앙대 논술은 해볼만 합니다. 고3 입장에서. 보통 논술은 재수생한테 좀 밀리거든요. 경희대. 여기 아까 안 넣은, 여기도 자기네 재학생만 뽑겠다고 해놨는데, 교과에서 얘네들도 면접 30 굉장히 커요. 대신에 얘들은 논술에서는 내신을 들여다보지 않겠다 하는 거고. 외대는 문과 쪽 대학이라 이렇게 과목 요구도 없어요. 문과 쪽 대학이라. 시립대. 시립대 가면 효도하는 거죠. 등록금이 싸더라고요. 등록금이 싸고. 얘들도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 이화여대가 수능 최저 안 넣는 거, 넣는 거. 그러면 어느 게 점수가 올라갈지, 커트라인이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 보통 조건이 많을수록 커트라인이 내려가요. 조건이 적을수록 커트라인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서류 면접 없는 대신에 뭐 있고, 글쎄 어떤 걸 여학생들이 선호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논술에서 수능 최저 신설하는 경우가 있네요. 건대. 건대가 논술에서 계열 구분 없이 뽑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건국대 인문계열학과도 고등학교 때 자연계열 학생들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차 지원 이과 아이들한테 유리하게 뽑겠다라는 거예요. 동국대가 성공했죠. 정시 30, 수시 70. 요거 성공했어요. 서류만 잘 꾸며서 교육부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고요. 면접이 많이 들어갑니다. 면접 비율이 높아요. 홍대도 큰 이슈는 없고 그냥 이쯤 되면은 뭐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고2들이 가는 2028에서는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에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학교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거의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여기 있는데 내년 4월 되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뭐 기절 상태로 놀아요. 거의 기절이에요. 거의 유기정학 수준이에요. 유기정학.
학교 가서 급식만 하고 와요. 거의. 근데 얘네들은 조금 쉽게 하는 게 얘네들 전력 투구할 때보다 더 해요. 자, 우리 아이가 이렇다 라고 판단이 드시는 건지 믿음을 가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천국은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대학은 천국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믿음만은 안 돼요. 또 목사님한테 혼나겠다 또. 자, 요거가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많이 떠오르는 건데, 자료가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똑같은 경기진학협의회에서 처음 발표한 거, 나중 발표한 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인원이 줄어든 게, 얘네는 첫 학기, 얘는 1학년 2학기가 취합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한 4,000명 정도 덜 표집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개 학기만 들어갔을 때 1학년 1학기 전 과목 1등급 받는 친구가 1.7374%예요. 근데 두 개 학기를 넣어보니까 줄죠.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똑같이 15,000 했으면 이 숫자가 더 줄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똑같은 데를 볼까요? 부산 한 학기만 잡았을 때 2.07%인데 두 학기 넣었을 때 인원은 오히려 충분히 조사를 더 했어요. 자, 요거 우리가 2학년 자료는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되면은요, 이 숫자가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선택 인원이 반으로 나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선이에요. 찐 이과 과목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 요것도 자료가 없는데, 이거는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냐면 숫자가 계속 여론조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의 선거날인데, 계속 떨어질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 자료집 만들고 나서 급하게 드리는 이유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버텨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희대가 자기네 체육관 설명회에서 퀴즈를 냈어요. 똑같이 평균 2등급이 나왔는데 5개 학기. 그간의 히스토리가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다. 근데 지금 남은 자리가 한 자리다. 우리는 누구를 뽑았을까요? 라고 이제 참석하신 부모님께 다수결로 했습니다. 자, 한번 다수결로 한번 받아볼까요? 다수결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수많은 선거를 통해서 또 오늘 몇 번이 최종 합격 가져갔을까요? 3번 학생입니다. 그냥 모르면 3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제가 아까 힌트 드렸죠. 너무 친절하죠, 그죠? 답을 미리 깔아줘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 친구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 나갔다 왔나? 쉽지 않은데. 밀렸었나? 누가 붙었을까요? 분분하네요. 이건 각축전이네. 자, 1번, 2번, 3번. 지조 있게 3번입니다. 얘는 기본 역량이 있는 친구야. 이때 뭔 일이 있었나 보지. 가정집에. 제 생각에. 근데 얘네들은 좀 기복이 있죠. 얘도 기복이 있다고는 하지만 얘는 기본 역량은 있는 애인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만든 질문이에요. 뭐가 먼저일까요? 어떤 또 생명과학 전공하신 부모님이 이거 뭐 아니야? 이렇게. 그거랑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다. 뭐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이거는 선택지가 2개인데 다수결로 가볼까요? 닭! 달걀! 달걀은 스스로 부화를 못해요. 닭이 품어줘야 되죠. 제가 왜 갑자기 닭과 달걀 얘기를 했을까요? 품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잘 부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질문 받을게요.